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더 큰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무례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가만히 있거나 쓴웃음으로 그냥 모면을 하죠.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가만히 참고만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점점 과격해집니다. 내가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공격을 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얌전하고 반격하지 않는 사람들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내가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를 완전히 꼼짝 못하기는 못하더라도 건강하게 대꾸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말을 받아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을수록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공포심과 증오 때문에 과격해지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때때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뿌리속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지위가 위험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공격이 상대에게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움찔하거나 욱하거나 상처를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제정신으로 분노하고 제정신으로 대꾸하는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부르는 싸움판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반응을 했을 때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만만한 샌드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행위가 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내 규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징계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칙을 위반하고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회적 정의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법규를 어겼는데도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예 잘못된 법이라면 모르겠지만 법이 정당한데 그 법규를 어긴 사람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면 사회에 정의감이 없는 거죠. 사규를 명백하게 어겼다고 한다면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도록 해야 회사 안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걸 외면했다면 여러분은 정의감이 없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려니 귀찮고 복잡해서 안 하겠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을 자각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건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행위를 그 사람 탓으로 돌려 미워한다면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좀 직시해 보면 좋겠어요. 좀 부정의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건 그냥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직시하는 거예요. 귀찮음을 감수하지 않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하는 것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좀 힘이 들고 손실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든지요. 어느 쪽이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은 마음대로 괴롭고 회사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날이 덥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평한다고 날이 선선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원한 에어컨을 달거나 선풍기를 켜는 것도 아니고 나만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범부중생, 즉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사가 새로 회사에 왔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기만 한다면 범부중생이에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에 냄새 맡아지는 것, 혀에 맛보는 것, 손에 감촉, 그리고 생각에 끄달려서 괴로워하는 범부중생에 불과합니다. 상대의 행동이 나한테 기분은 나쁘지만 법규에 어긋나거나 사규에 어긋난 행동이 아니라면 그럴 때는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상사와 같이 일을 한 지 한 달이 안 됐다고 하면 일단 한 달이라도 지켜보는 거예요. 물론 첫인상이 6개월을 지켜보고 1년을 지켜봐도 똑같이 이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뒤에도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볼 때 하고 사람이 다르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단정하지 마세요. 조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지켜봐야 해요. 저는 석 달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안 맞는 건 사실이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석 달은 지켜보자 이런 관점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를 조금 과장하는구나. 그걸 두고 좋다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하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점검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법규나 사규를 어겼을 때도 그걸 어겼다고 곧바로 상대를 고발해버리면 성질이 좀 더럽다 하는 소리를 듣기가 쉽습니다. 정의로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인간관계에서는 성질이 좀 더럽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다 법대로 사라지겠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볍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규에 어긋납니다.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은 법규에 어긋납니다. 하고 부드럽게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고발을 하더라도 이렇게 적어도 한두 번 혹은 3번 정도 문제를 제기한 뒤에 고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이 회사에서나 법정에서나 신빙성을 갖게 되고 본인이 성질 더럽다는 소리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드럽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화를 벌컥 내고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2번째로 같은 행동을 해서 제가 이건 사규에 어긋나고 법규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번째에도 같은 행동을 또 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발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갖고 말하면 제3자가 보기에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법적인 판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신뢰를 획득할 만한 자료를 축적한 뒤에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그러나 감정이 개입되면 단 한 번으로도 바로 고발을 해버리든지
반대로 혼자 울면서 참고 참다가 고발도 못하고 자기만 괴로워하게 됩니다. 일단 불편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줘야 해요. 침묵하면 상대가 나의 불편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합니다만 저는 싫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또 그렇게 행동하면 이것은 법규에 어긋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몇 번 축적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용이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너무 경솔한 태도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가치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런 행동은 법규에 어긋난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너무 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개선도 못하고 괴로워지기만 합니다.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버릇이 다르고 온갖 것이 다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바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감정에 휘말리면 안 돼요. 기분이 딱 부정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약간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 저분은 이런 버릇이 있구나, 저분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걸 좋다 나쁘다, 맞다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나하고 다른 것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세요. 지켜보다가 이건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판단이 들면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행위는 법규에 어긋납니다,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두는 것도 좋겠죠. 이런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신뢰가 생깁니다. 증거가 없어도 이런 경과를 보여주는 사례를 두세 개 정도 모아두고요. 항상 법적인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물적 증거나 정황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3자인 판사나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양쪽의 말이 다르면 누가 옳은지를 알기 어렵잖아요.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저쪽 사람 말까지 들어보면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과정을 두세 번은 거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행이란 과보가 나쁘다면 아무리 좋아도 딱 멈출 줄 알고, 아무리 싫어도 하는 게 이익이면 딱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고 싫고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욕망과 성질에 끌려서 어떤 행위를 해버렸다면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그 결과를 안 받아들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과보를 받되 그걸 항상 참고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살면서 아,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낫겠다 하고 늘 배움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갖는 선택의 자율권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여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선택권이란 뭘까요? 어느 쪽이 선택을 잘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잔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도 잘하고 잘못한 건 없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이유는 선택에 따르는 과보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취하고 싶지만 그 결과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항상 칭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볼 때 좋은 일이냐에 따라서 비난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도 기꺼이 감수해야 자신의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비난받을 짓은 많이 하면서 칭찬을 받으려 하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을 바라니까 당연히 괴로움이 많은 겁니다. 또 칭찬받을 짓을 해도 칭찬만 받겠다 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비난이 들어오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억울하죠. 그래서 예부터 욕을 얻어먹으면 명이 늘어난다고 했던 겁니다. 그냥 욕을 얻어먹는다고 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비난을 받았을 때 명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수명을 연장하는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비난에도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져야 여러분의 삶이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사실 누구나 칭찬받으면 좋고 비난받으면 싫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건 자동 반응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좋다고 들뜨지 말고 싫다고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좋고 싫고 하는 감정보다는 어떻게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가에 더 중심을 둔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